유럽 보내줄게. 이 기자 이거 무슨 내용이죠? 이 축구 선수 출신 에이전트가 이제 유망주들에게 유럽을 보내준다고 해서 돈만 받아 챙기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전직 축구 선수였던 도화성 씨인데요. 저희가 예.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맞아요, 사건만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제 신원이 밝혀지면서 인터뷰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먼저 이제 도화성 씨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뛰던 사람입니다. 2003년에 입단을 해서 미드필더로 좀 활약을 하다가 2009년에 이제 자신의 고향팀인 인천으로 이적을 했고요. 이후에 2011년에 대대적으로 그 당시 이제 K리그의 승부 조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현역 때는 승부 조작, 은퇴하고서는 이런 사기.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갖고 참. 2011년에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돼서 중징계를 받았고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7년부터 이런 에이전트로 운영하면서 유망주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제 수많은 돈을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서 결국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막 찾아보니까 프로 경력이 131경기에 출장해서 통산 5골을 넣었었네요.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조성협이라는 꿈나무였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또 어떤 선수였나요? 네, 지금 나오는 이 선수 조성엽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산에서 축구를 이어온 축구 꿈나무였습니다. 왼쪽 수비수가 주 포지션인데 총각 맞는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017년 고2 때 도화성 전 선수에게 제안을 받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내고 유럽 진출을 같이 하자. 그러면 유소년 팀에 들어갔다가 성인이 지나면 성인 프로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조 전 선수가 떡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해외 진출을 나서겠다고 직접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또 이어지는 또 내용들이 참 가슴 아픈 내용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당시 이 해외 진출을 선택했던 이 조성엽 전 선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프로 선수 되기도 엄청 희박한데 이제 유럽에서 동양인으로 살아남는 경우 같은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한번 축구하는 거 길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부모님을 설득했던 저 자신한테 정말 화가 나고 지금도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솔직히 7천만 원 엄청 큰 돈인데 그것보다 저는 그 중요한 시기 때 그런 분을 만나서 그 아까운 인연을 소비했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정말로. 자, 이 기자 본인이 직접 이 공개를 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직접 취재를 좀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해서 이제 쭉 이런 이야기를 듣고선 이제 저희 이제 원고를 준비하고 이제 취재를 준비하고 타에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콜백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 도화성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너무 그 당시에 힘들어서 사람도 무섭고 정말 절망적이고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지만 아이고. 결국에는 본인이 더 악착같이 살아가게 됐다. 이 한 사람의 가족과 한 가족의 진심과 꿈을 저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자, 이 딱 그거지 않습니까? 유망주, 정말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유망주의 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짓을 벌인 거 진짜 이거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특히 지금 방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정말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것은 그만큼 자신이 상처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결국은 이런 대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된 사항들을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해서 자신에게 그 스스로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아무리 유럽 진출의 기회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아까 그 보여준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조 선수가 지금 축구를 잠깐 쉬고 저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창 지금 그라운드를 뛰어다녀야 할 지금 상황에서 본업과는 상관없는 일로 저렇게 벌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이 도화성 정말 믿었던 선배 도화성이 제안했다는
그 무슨 해외 진출 내용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로아티아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우선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전 선수가 크로아티아로 날아갔습니다. 6천만 원을 내고 갔고요. 그 다음에 생긴 문제가 더 황당했습니다. 경기를 거의 뛰지 못한 겁니다. 훈련조차 겨우 참여했고 그러자 도 씨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제 경기를 뛸 수 없다면 일단 필리핀으로 가자고 이야기했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200만 원을 받고 필리핀으로 또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영어 공부를 했지만 졸업장은 없었고요. 2달 뒤에는 세르비아 축구팀에 계약이 됐다. 연봉 1억 원이다. 그러니 나한테 1,500만 원을 달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로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팀을 전전했을 뿐 제대로 경기를 뛰지 못하고 결국 조 씨는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러니까 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저 뻔한 사기 수법에 왜 넘어갔을까? 자, 그럼 이 도화성이라는 사람을 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조성혁 전 선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공인인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깎아가면서 사기를 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때 동안 쌓아왔던 이제 프로 경력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힘들게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인데 길이 없는 선수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안쓰러웠다. 그래서 자기가 좀 발을 뻗고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다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저도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까지 포기하고 갈 정도면 엄청 큰 결정이었거든요. 그만큼 신뢰를 했었던 거죠, 도화성 씨를. 근데 이제 사기인 걸 알았을 때는 거의 이제 살기 싫을 정도로 충격이 많이 왔었고 좀 콤플렉스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 자, 나중에 뭐 협박까지 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까 그 조전 선수랑 통화를 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자신의 이런 도화성 씨를 믿고선 부모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없는 어려운 형편에도 이제 돈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이런 범죄가 발생해서 자식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조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다가 아는 사람도 없는 해외로 갔어요. 이제 믿을 거라고는 이제 도화성 씨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화성 씨 같은 경우에는 선수 영구 중징계를 받고선 선수 자격이 박탈됐지만 여전히 축구계 대선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튼 짓 하지 마라. 나만 따라와라. 축구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전 선수가 이제 항의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협박성 발언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 그 교수님 조 선수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 도화성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공인인데 어떻게 사기를 치겠냐? 내가 진짜 얼굴 알려주고 이름도 알려준 사람인데 전 솔직히 이거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도화성 선수. 아무튼 결국 그렇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도화성 같은 선수가 무슨 공인이냐 이러면서 아까 그 발언에 되게 황당해 하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축구를 계속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정보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풍부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마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요. 특히 그런 협박까지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실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현실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그 표현들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황당한 사실 사기당한 선수들이 더 있다고요. 네, 2명 더 있습니다. JTBC에 익명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인터뷰를 익명으로 요청한 이유, 아직 현역으로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약간 두렵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씨가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에 가자고 제안했고 가서는 내일이 계약이다 이런 말만 들으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좀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지만 평생 해온 축구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현재는 지방 독립구단에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황당하네요, 정말. 자, 그런데 말이죠. 죄질이 불량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그런데 징역 1년 6월. 더군다나 이 도화성 법정 구속은 됐는데 항소를 했다고요? 사실 이 1심 판결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큰 게 금액이에요. 근데 금액에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죄질을 합쳐서 실형이 선고되긴 한 건데 지금 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저 아버지는 이것 이후에 항암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고. 매달 300만 원씩 갚아서 이제야 1억 원 대출 겨우 처리했고요. 좀 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꿈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낸 거나 마찬가지 그러네요. 상황인데 이 금액만 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홍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당한 선수들이 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기소 내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아무래도 선생을 해야 되니까 드러내는 걸 좀 꺼리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도 좀 나서서 지금 정말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나와서 또 저런 일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이번에 뭐 공개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길 바랬기 때문에 조 씨가 그렇죠. 본인의 예. 얼굴, 이름까지 다 밝히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번 판결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너무 1년 6월 너무 이거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 진짜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 조성엽 선수 얘기 조금 더 전해줄 거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을 알리고 또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이런 일을 다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야 이제 축구를 관두고 이제 다른 걸로 생계를 꾸리고 있지만 나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이유였었는데요. 이런 피해자가 없다라고 했고 이제 결국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징역을 살고 나서 또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게 유럽 진출을 꿈꾸는 축구 유망주들이 다시는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또 이제 본인도 나중에는 이제 에이전트로 해서 이런 축구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이런 축구 유망주들 돕는 에이전트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